아니, 진짜 칼이 아니라 내 월급 통장에 사본을 쥔 손으로.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정말로 부엌 칼이 스쳤다. 이혼하자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 낼 폭탄이 되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우리처럼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나는 김지은, 32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매일 새벽 지하철에 몸을 실어 출근하고 야근 후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으로 저녁을 차린다. 남편 민호는? 그는 은행원, 나만큼 바쁘지만 그의 피로는 항상 가족을 위한 것으로 포장된다. 우리는 5년 전 결혼했다. 그때는 로맨틱한 드라마 같았지?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우리 인생. 이제는 압구정동의 30평 아파트로 옮겼다.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은 명절 직전 시댁에서 주최한 가족 화합 모임이었다.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자식들처럼 부리며 통제하려 들었다. 민호의 여동생 수진이도 왔고 그녀의 남편까지. 테이블 위에는 불고기와 잡채, 김치찌개가 차려졌지만 공기는 이미 무거웠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요즘 내가 잘 나간다며?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들었어. 그녀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올해 보너스도 좀 나왔어요. 민호가 옆에서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지은이가 대단하지? 나보다 월급이 3배야. 그 말에 테이블이 웃음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변했다. 그럼 어머니 생각엔 내 월급의 반을 우리 집에 넣어두는 게 어떨까? 가족인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수진이네도 힘들고 민호도 은행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반. 내 월급의 반. 나는 매달 800만 원을 번다. 그중 절반이면 400만 원. 그 돈으로 시댁의 여행, 수진의 쇼핑, 민호의 골프를 후원하라는 건가? 나는 웃었다. 어색하게. 어머니, 그건 좀 갑작스럽네요. 하지만 민호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어머니 말씀 맞아. 나도 동의해. 너 혼자 잘 사는 거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아.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 탐욕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한국 여자는 가족을 위해 사는 법이야.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한국 여자? 그 고리타분한 가치관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 집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내 돈은 내 거예요. 그리고 나는 통장 사본을 테이블에 던졌다. 숫자들이 춤을 추듯 흩어졌다. 민호가 따라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나를 붙잡았다. 얘야, 왜 그래? 가족 모임에서 그렇게 나가?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스며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가족. 내가 가족이라고? 내 엄마가 내 돈을 노리는 게 가족이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너 이해 안 해. 우리 집 형편이 아빠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힘들어. 거짓말.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연금과 민호의 용돈으로 호화롭게 산다. 집에 돌아온 나는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가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나는 민호의 핸드폰을 뒤졌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0505, 우리 결혼기념일, 메시지함에 수진의 이름이 떠올랐다. 오빠, 이번 달 용돈 늦었어. 언니 월급 많다며? 좀 떼어달라고 해. 그리고 민호의 답, 알았어. 이번에 말해볼게.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대신 은행에 갔다. 공동계좌를 해지하고 모든 돈을 내 명의로 옮겼다. 민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상담. 김지은 씨, 재산 분할에서 당신이 불리할 수 있어요. 결혼 기간이 길고 남편 쪽 자산이 적으니까 불리하다. 나는 웃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증거를 모으세요. 재산 은닉, 불륜, 학대. 뭐든.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호의 카드 명세서, 시어머니의 통화 기록. 그리고 더 깊은 비밀. 결혼 전 민호가 나에게 숨긴 것. 그는 대학 시절 도박으로 빚을 졌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그의 친구가 범죄에 연루됐고 민호는 그걸 덮으려 나를 끌어들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결혼 직전 민호의 차가 사고를 쳤다. 술 취한 상태로. 피해자는 중상. 하지만 민호는 내가 운전했다고 해 내가 무죄 풀려날 테니까 라고 설득했다. 나는 그랬다. 경찰서에서 나는 운전자였다. 민호는 증인. 그 덕에 그는 기록이 깨끗해졌고 은행에 들어갔다. 나는 운전면허 정지와 트라우마. 그 비밀이 아직도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만약 드러난다면? 민호의 경력은 끝장. 하지만 나도. 그때의 증언이 허위라면 나는 공모자. 이혼 시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칼날은 양쪽을 베기도 한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그들을 파괴할 복수. 먼저 수진부터. 그녀의 쇼핑 중독을 이용했다. 익명 계좌로 돈을 보내고 민호 오빠가 보냄시라고 적었다. 수진은 더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누가 돈을 보내?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두 번째, 시어머니. 그녀의 봉사활동은 가짜였다.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자신의 여행비로 썼다. 나는 익명으로 교회에 제보했다. 박 여사, 헌금 유용 의심 곧 소문이 퍼졌다. 시어머니는 울며 민호에게 전화했다. 이게 다 지은이 짓이야. 그년이 우리를 망치려 해. 민호는 집에 와서 나를 다그쳤다. 너 엄마 일 뭐야? 교회에서 엄마 쫓아냈어. 나는 차분했다. 나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는 나를 때리려다 멈췄다. 그의 손이 떨렸다. 너 변했어? 맞다. 나는 변했다.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 민호의 직장. 나는 그의 상사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민호 씨, 과거 도박빚 많아요. 은행 직원으로 적합한가요? 증거는 그의 옛 통화 녹음. 대학 때 빚쟁이와의 대화. 상사는 조사를 시작했다. 민호는 불안해졌다. 지은아, 나한테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이상하게 봐.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 탓이에요. 가족을 위해 산다고? 그 가족이 당신을 버릴 거예요.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그만해. 이혼할게. 돈 다 줄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 민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은아, 사랑해. 아직도 그 말에 내 가슴이 찔렸다. 사랑. 5년 전 우리는 한강에서 키스하며 영원함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부터 썩었을까? 아마도 결혼 후 첫 해, 그가 내 승진을 축하하며 이제 내가 벌면 돼 라고 말한 순간부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사랑. 그건 내 엄마의 돈벌이 도구였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빚 때문에. 그 사고, 미안해. 드디어 비밀이 입 밖으로 나왔다. 사고. 그날 밤 민호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나는 동승자였다. 충돌 후 그는 내가 대신하면 난 미래가 있어. 너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다. 나는 믿었다. 그의 미래가 내 미래라고. 그래서 나는 경찰에 내가 운전했어요 라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무죄.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영원했다.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 나는 웃었다. 차갑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왜곡됐어.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울부짖었다. 제발 회사에 말하지 마요. 파산할 거야. 나는 문을 열었다. 이미 늦었어. 다음 날 민호의 회사에서 소란이 일었다. 내부 감사, 그의 책상이 뒤집혔고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호 씨, 도박, 그는 집에 와서 무너졌다. 지은아, 너였어. 왜? 나는 대답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수진과 함께. 지은아, 민호가 왜 그래? 내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은 붉었다. 교회 스캔들로 그녀의 명예가 실추됐다. 수진은 언니, 오빠 돈 없애? 우리 애들 학원비 어떻게 해?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너희가 내 돈으로 사치 부린 거 몰라? 수진아, 내 가방들 다 내 월급이야. 수진이 울었다. 언니, 미안해. 오빠가 시켰어. 민호가 시켰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여동생을 이용했다. 가족 전체가 공모였다. 나는 그들을 노려봤다. 당신들 다 같이 지옥에 떨어져. 그날 밤 나는 홀로 한강 다리에 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복수란 무엇일까? 그들을 파괴하는 기쁨? 아니, 공허함이었다. 민호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회사에서 해고됐어. 집세도 못 내이. 나는 끊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네 번째.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은행원, 과거 범죄 은폐 기사가 나왔다. 민호의 이름이 실렸다. 그의 사진, 변한 얼굴. 시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수지는 남편과 다퉜다. 너 때문에 오빠가 망쳤어. 민호는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칼을 들고. 아니, 장난이었다. 빈손. 지은아, 죽이고 싶었어. 하지만 못하겠어.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모든 걸 돌려줄게. 나는 흔들렸다. 그의 눈에 옛사랑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너의 미래를 위해 내가 희생했어. 이제 내가 희생할 차례. 그는 사라졌다. 그 후 이혼이 성사됐다. 재산 분할에서 나는 거의 다 가져갔다. 법원은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이혼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승진, 새로운 아파트.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사고 현장, 피, 민호의 웃음. 나는 상담을 받았다. 지은 씨, 당신은 PTSD예요. 그 비밀을 털어내야 해. 상담사 말대로 나는 일기를 썼다. 모든 걸 그리고 변호사에게 줬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랐다. 위험해요.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복수의 끝은 진실. 민호는 거지처럼 살았다. 시어머니 집에서 용돈으로 버티며.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옳았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랑했어.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정말로. 그러나 시어머니가 반격했다. 그녀는 교회 네트워크를 동원,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그년 사돈 망친 악령 회사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다. 지은 씨, 집안 사정 어때? 나는 버텼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높은 점 유나는 기자에게 만났다. 과거 은폐 사건, 증언, 기사가 터졌다. 전국 뉴스. 민호의 이름, 사고, 내 증언. 그는 체포됐다. 허위 증언 공모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재판날,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게요. 민호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에 원망이 아니라 후회였다. 판사는 양측 유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우리는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란. 수진이 찾아왔다. 언니, 오빠가 자살하려 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지은아. 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도 망가졌어. 민호가 속삭였다. 사실 사고 때 내가 술 마신 거였어. 내가 대신하려 했는데 내가 고집 피워서 거짓말? 아니, 기억이 스쳤다. 그날 나는 스트레스에 술을 마셨다. 민호가 내가 운전할게 라고 했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충돌 후 그는 나를 보호하려 내가 무죄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그걸 이용했다. 너 나를 이용한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 하지만 사랑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만에.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민호의 말. 나는 웃었다. 미쳤어. 내가 날 배신한 거 몰라. 하지만 그의 눈빛에 진심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회개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 가르쳤어. 수진도 변했다. 언니, 우리 다 잘못했어.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진심 어린. 테이블 위에 음식.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진짜였다. 나는 월급반. 웃기지 마라고 농담했다. 그들은 웃었다. 하지만 긴장감은 남아. 민호의 재취업, 시어머니의 건강. 나는 여전히 경계했다. 복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밤에 나는 칼을 쥐었다. 꿈에서. 회사에서 나는 성공했다. 팀장으로.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동료 하나가 지은 씨, 그 뉴스. 진짜야, 나는 대답했다. 네, 하지만 배웠어요. 용서. 민호와 나는 상담을 함께 받았다. 커플 테라피. 그는 변했다. 내 돈, 내 거야. 난 내 힘으로 살게. 우리는 천천히 재결합을 논의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또 왔다. 수진의 전화. 언니, 오빠가 다른 여자랑. 또 배신. 나는 확인했다. 아니, 오해. 수진의 남편이 바람. 민호는 도와주려 했을 뿐 하지만 그 의심이 우리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우리는 다시 결혼했다. 작은 예식.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고마워. 나는 어머니, 이제 가족이에요 라고. 하지만 마음속엔 그림자. 민호는 새 직장, 보험사, 나는 임원. 월급. 여전히 내 것, 그는 반. 절대 안 돼 라고 웃는다. 우리는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보며 과거를 털었다. 임신.
내 뱃속의 새 생명. 민호가 우리 아이 잘 키우자라고. 기쁨.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가 또 희생양이 될까? 결말은 비극적 행복. 우리는 살았지만 상처는 영원. 복수는 끝났지만 그 대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민수, 우리 아들. 민호가 기저귀 갈아주며 웃는다. 시어머니가 찾아와 손잡아라 하며. 수지는 언니, 미안했던 일들 잊어라고. 하지만 밤에 나는 깨어난다. 꿈에서 칼, 피, 배신. 복수는 이겼나? 아니, 우리는 모두 졌다. 한국 사회의 가족 압박, 여성의 희생. 그 안에서 우리는 싸웠다. 최종, 나는 일기를 불태웠다. 이제 자유의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마신다. 서울의 하늘, 희미한 빛, 복수의 끝은 용서의 시작. 하지만 그 용서는 영원한 긴장 속에